대한민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견고했던 장르의 장벽이 마침내 중학교 교실에서 무너졌다. 2025년 가수 송가인 씨의 코카인이어라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정식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면서 이는 단순한 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당연히 배워야 할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으로 공인받았음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너무 교과서적이다라는 말이 곧 가장 모범적인 기준을 의미하듯 이제 송가인의 이름은 K컬처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필수 교육 과정에 공식적으로 새겨졌다. 이는 트로트의 대중화 포문을 열었던 장윤정 세대도 혹은 이전의 어떤 트로트 가수도 달성하지 못했던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기록으로 평가받는다. 수십 년간 비주류 혹은 성인가요라는 꼬리표에 갇혀있던 트로트가 교육계의 최전선으로 진입한 배경에는 송가인 개인의 압도적인 인기뿐 아니라 그녀가 구현한 국악 트로트 융합이라는 독보적인 음악적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 과연 송가인과 그녀의 음악이 어떻게 이처럼 성 같던 교육계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었는지 그 놀랍고 충격적인 배경을 5가지 핵심 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헤쳐본다. 송가인의 교과서 등재가 충격적인 첫 번째 이유는 그녀가 트로트 장르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며 30년에 걸친 대중가요 등재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기 때문이다. 한국 교육 과정에서 대중가요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조용필의 친구요가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면서부터였다. 당시 친구요는 그 내용의 보편성과 건전성 그리고 가왕 조용필의 국민적 위상 덕분에 문을 열 수 있었지만 이는 1983년 곡 발표 후 무려 13년이라는 긴 숙성 기간을 거친 후에야 가능했다. 이후 교과서의 목록을 살펴보면 서태지의 시대 정신을 담은 곡, 빅뱅의 K-팝 아이돌 시스템을 대표하는 곡, 사놀림의 한국 록의 원형을 보여주는 곡 등 락, 댄스, 발라드 계열의 주류 음악 혹은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처럼 과학적 주제를 담아 교육적 가치를 확보한 곡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대중가요에 실리는 기준은 음악적 완성도와 더불어 시대적 대표성에 있었으며 트로트는 그동안 뽕짝이라는 비주류 혹은 향유층이 제한적인 장르라는 프레임에 갇혀 공식적인 등재 목록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이는 트로트계에 드리워져 있던 견고한 유리천장이었다. 그러나 송가인의 곡은 발매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트로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그리고 교육 당국이 이 변화를 얼마나 신속하게 반영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교육정책연구원은 과거에는 대중음악의 교육적 가치 판단에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 몇 년간 트로트 오디션 열풍을 통해 트로트가 전 국민을 아우르는 한국적 정서의 원형임이 입증되면서 정책 기조 자체가 변화했다며 이번 등재는 단순한 곡의 수록을 넘어 트로트가 K-팝의 위상에 가려져 있던 한국 전통 대중음악의 정통성을 공식적으로 회복한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로트 비주류라는 수십 년간의 공식을 깨뜨린 혁명적인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번 등재의 결정적 동인이 송가인 개인의 압도적인 대중적 인기를 넘어 그녀의 음악에 내재된 국악적 학술 가치에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실린 코카인이라와 관련해 제시된 교육 내용은 단순한 감상법이 아닌 떠느름, 꺾느름, 점점 세게, 점점 여리게 등을 악보에 필기하며 트로트의 식임새를 살려 노래하고 발표해보자는 실질적인 스윙 중심의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인 식임새는 악곡의 선율을 꾸미는 기교로 전통 국악 중에서도 특히 판소리나 민요에서 그 깊은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고유의 발성 및 표현 기법이다. 이는 트로트가 단순히 기계적인 리듬에 감정을 실어 부르는 상업음악이 아니라 한국 전통음악의 혼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송가인 씨가 중앙대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하고 2010년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때도 이미 국악인 출신임을 내세웠던 이력은 그녀의 음악적 정체성이 정통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증명한다.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음악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송가인 씨는 트로트 가수들 중 몇 안 되는 정통 트로트 계보를 잇는 젊은 주자라며 그녀의 노래는 현대적인 감각과 트로트의 구성을 취하면서도 한이 정서와 식임새 같은 국악적 기교를 완벽하게 구사해내 트로트를 단순히 시대의 유행가가 아닌 학생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우리의 국악적 베이스를 둔 전통 가요로 격상시키는 근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과서의 교육 목표에 점점 세계화, 점점 열리게 같은 서양 음악의 표현 기법과 함께 식임새를 병행 표기하고 있다는 점은 트로트가 국악과 서양 음악의 표현 방식을 모두 포괄하는 K-음악의 독자적인 영역임을 교육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즉, 송가인의 노래는 중학생들에게 한국 전통 음악의 섬세한 기교와 깊은 감성을 가장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형태로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재로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트로트의 예술적 가치를 교육 시스템 내부에서 공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막대하며 향후 트로트 장르 연구의 학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 번째로, 이 사건은 트로트 장르의 세대적 편견 해소라는 거대한 사회문화적 파장을 동반하며 주목받고 있다. 오랫동안 트로트는 나이 든 사람들이 듣는 노래, 9세대 음악 혹은 경멸적인 의미의 뽕짝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혀 젊은 세대와의 문화적 교류가 단절되어 왔다. 그러나 기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듯이 현재 60에서 70대 청취자들이 10에서 20대였던 1960에서 70년대에는 대중음악 시장 자체가 미성숙하여 발라드나 락 같은 다른 장르가 희박했던 시절이었고 트로트가 사실상 대중가요 그 자체로 군림했었다. 트로트가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에서 밀려나 9세대 음악으로 지부되기까지의 과정은 단순히 음악적 취향의 변화를 넘어 한국 사회의 급격한 근대화 및 글로벌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적 분절의 산물이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이미자, 남진, 나훈아 등으로 대표되는 트로트는 전쟁의 상흔과 산업화의 경랑 속에서 한국인의 보편적인 한의 정서와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유일무이한 음악 장르였다. 당시 발라드, 록, 댄스 등 다양한 장르가 주류로 자리 잡기 전 트로트는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향유하는 국민가요의 지위에 있었다. 즉, 지금의 60에서 70대가 20대 시절에 즐겨 듣던 음악은 곧 트로트였으며 이는 그들의 삶과 정서를 관통하는 추억의 음악이자 문화적 뿌리였다. 따라서 이 세대가 나이가 들어서도 트로트를 즐기는 것은 문화적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서태지로 대표되는 댄스 음악의 등장과 IMF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K-팝 아이돌 시스템의 글로벌 진출은 음악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재편했다. 트로트는 새로운 세대에게 촌스러운 음악 혹은 성인들만의 전유물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에 갇히게 되었다. 특히 뽕짝이라는 경멸적 용어는 트로트를 저격하고 감정만을 과잉 표출하는 비예술적 장르로 규정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편견은 젊은 세대가 트로트를 접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화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2010년대 중반까지도 음악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10대와 20대의 트로트 청취 비중은 전체 장르 대비 5% 미만에 머물렀다. 이는 트로트 자체에 대한 음악적 거부감보다는 트로트를 들으면 구세대적이라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컸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세대 간 음악적 단절은 단순한 취향 차이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멸시하는 세대적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견고한 장벽에 균열을 낸 것은 2019년부터 시작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이었다. 흥미로운 통계적 모순은 10에서 20대의 트로트 청취율은 여전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전 연령대에서 20%를 상회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미스터 트롯의 경우 최고 시청률이 35%에 육박하는 등 지상파와 케이블을 통틀어 유례없는 국민 오디션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가 가지고 있던 구세대적 이미지를 벗겨내고 전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젊은 세대가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그 장르가 유통되는 방식과 이미지를 거부해왔음을 명확히 드러낸다. 문화 콘텐츠 평론가 A씨는 송가인, 이명웅과 같은 젊은 트로트 스타들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젊은 세대가 수용 가능한 포장지로 감싼 트로이 목마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그들은 세련된 외모,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오디션이라는 현대적인 서사를 통해 트로트에 씌워진 구세대적 이미지를 벗겨냈다.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춘의 스토리를 고화질의 영상미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젊은 시청자들에게 감정이입의 통로를 열어주었다. 또한 기존 K-팝 아이돌 팬덤 시스템에서나 볼 수 있던 투표와 응원 문화를 도입하여 1020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도 주요했다. 특히 송가인 씨는 국악적 정통성을, 이명웅 씨는 발라드적 담백함을 트로트에 결합함으로써 기존 트로트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리스너들의 진입 장벽을 근본적으로 낮추었다. 젊은 세대는 오디션의 경쟁과 드라마를 소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배경음악으로 트로트를 접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트로트의 예술성과 감성을 재평가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2024년 국내 음악 플랫폼의 10에서 20대 트로트 청취 비중은 201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취 증가는 주로 유튜브, 틱타크 등 디지털 플랫폼의 짧은 클립 형태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젊은 세대의 미디어 소비 방식에 정확히 부합하는 전략이었다. 오디션 영상의 다시 보기와 직캠은 트로트 콘텐츠의 디지털 접근성을 극대화하며 팬덤의 확산을 촉진했다. 송가인과 이명웅과 같은 젊은 트로트 스타들의 교과서 등재는 이러한 세대 간 음악적 단절과 편견을 공식적으로 해소하는 제도적 교량 역할을 한다. 교과서 수록은 단순한 곡의 인정을 넘어 교육 당국이 트로트를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정통 가요의 한 축이자 한국인의 필수적인 문화 유산으로 공인했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다. 교육 심리학적 효과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트로트를 정통 가요의 한 축으로 배우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심리적 효과는 매우 강력하다. 음악평론가 B씨는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은 해당 콘텐츠가 더 이상 개인의 취향이나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문화적 리터러시의 영역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통해 트로트에 대한 배움의 의무를 부여받게 되고, 이는 곧 트로트에 대한 부정적인 세대적 편견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즉, 할머니가 듣는 촌스러운 노래가 아닌 한국 전통 음악의 기교를 현대적으로 기승한 예술로 인식하게 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세대 간 소통 증진 트로트가 교과서에 실리면서 중학생들은 부모나 조부모 세대와의 공통 화제를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이는 가정 내에서 트로트를 매개로 한 대화와 공감대 형성을 촉진한다. 특정 세대만의 전유물로 치부되던 문화가 교육이라는 보편적인 통로를 통해 다음 세대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면서 세대 간 문화적 공백을 메우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이는 트로트 시장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세대 간의 문화적 공감대를 회복하고 트로트를 한국 문화의 보편적인 코드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중요한 분석 포인트는 이번 등재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을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제도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이다. 2009년 슈퍼스타 K를 시작으로 한국에 불어닥친 오디션 예능 열풍은 수많은 유사 프로그램들을 낳았지만 대다수는 짧은 기간의 반짝 인기에 그쳤을 뿐 장르의 생명력을 연장시키지 못하고 몇 년을 버티지 못했다. 그러나 2019년 미스트롯으로 시작된 트로트 오디션 시리즈는 2025년 현재까지 6년째 그 인기를 굳건히 이어가며 경이로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트로트 열풍이 쇠퇴하지 않는 비결은 과거 송대관, 현철 등 4대 천왕이 시장 파이의 대부분을 장악했던 좁은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장윤정의 세미 트로트를 통해 젊은 층이 유입되고 송가인, 이명웅의 등장으로 트로트 시장 저변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트로트 관련 음반 및 공연 시장 규모는 2018년 대비 30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구조적인 시장 확장의 증거다. 문화산업 분석가들은 이 확장된 시장의 안정적인 유지 요인을 꾸준한 스타 공급과 다양한 팬덤 형성에서 찾고 있다. 교과서 등재라는 것은 이러한 시장 확장의 최종 종착지가 주류 문화의 편입임을 교육 당국이 공인했음을 의미한다. 시장이 넓어지고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한 실력과 개성을 갖춘 새로운 트로트 스타가 계속해서 오디션을 통해 공급되면 이 열기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송가인의 등재는 트로트 오디션이 단순한 일시적 트렌드를 넘어 한 장르를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영구히 재배치하는 데 성공한 장르 혁신 성공 사례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예고하며, 후속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에도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트로트 장르가 단기적인 방송 아이템이 아닌 국가적 규모의 문화 산업 동력으로 인정받았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송가인 효과는 트로트 장르의 다양성 확장과 미래 비전 제시라는 측면에서 혁명적이다. 과거의 트로트는 꺾기와 한이 정서로 대변되는 획일적인 이미지에 갇혀 있었으나, 이제 트로트는 다양한 하위 장르로 분화되어 골라먹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이 변화는 교과서 등재만큼이나 중요한 문화적 진보로 평가된다. 임영웅은 걷기를 최소화하고 담백한 발라드 감성을 트로트에 접목시켜 깔끔한 트로트의 영역을 구축했으며, 영탁은 댄스와 퍼포먼스를 전면에 내세워 축제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송가인은 정통 트로트의 국악의 기교와 정서를 융합하여 깊이 있는 트로트의 표준을 제시했다. 심지어 나태주의 태권 트로트처럼 퍼포먼스와 장르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까지 등장했다. 한국음악평론가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장르 분화는 락 음악이 하드락, 소프트 락, 얼터너티브 락 등으로 나뉘어 지속 가능한 생명력을 확보했던 과정과 일치한다고 분석하며, 트로트 역시 하나의 장르로 규정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특정 취향의 리스너뿐만 아니라 폭넓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트로트의 다면성은 발라드 가수들이 트로트계에 진출하고 아이돌 출신 가수들이 트로트 음반을 내는 등 장르 간 경계를 허무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송가인의 중학교 교과서 등재는 단순한 한 가수의 경력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한국 음악 정체성의 제도적 공인이자 트로트 장르가 영원히 지속될 전통의 반열에 올랐음을 선포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교과서에 실린 송가인의 이름과 노래는 미래 세대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유산이 될 것이며,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의미심장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